그리고 화기삼에 대한 성분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기삼, 미국삼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메일로도 문의가 좀 많이 오고. 그래서 일전에 한번 미국삼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구독자분께서 댓글 다신 거에 대한 답변 정도의 그냥 설명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화기삼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화기삼에 잠깐 언급했던 것은 댓글 다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정도, 아마 그 정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화기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산삼이라는 이제 약초가 있잖아요. 그 약초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나요? 산삼은 세계적으로 밝혀진 것만 지금 5가지죠.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고려산삼,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미국의 화기삼,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전칠삼,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죽절삼,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이제 네팔삼,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궁금한 점이 또 여기서 산삼이라는 약초잖아요. 예.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약초잖아요. 이거 예. 비유하자면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삼이지만 종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제 비유를 굳이 하자면 뭐 어떤 적절한 게 있을까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약초예요. 그 산삼이라는 타겟 말고, 이건 하나의 식물이고 약초인데, 이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 고유의 성분이 전부 다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삼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나머지 4종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태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비슷하지만 각각의 성분이나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식물을 분류할 때 이제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나누는데, 속은 같은데 종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태적으로도 조금씩 이제 달라요. 잎사귀 모양도 좀 다르고,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식물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 분들은 화기삼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고려삼, 그리고 뭐 죽절삼, 뭐 전칠삼, 화기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다 이렇게 분류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구별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 구별하기가 굉장히 조금 난해하거나 너무 닮아 있어서 좀 어렵거나 그렇게 보여질까요? 기본적으로 형태학적으로 조금만 유심히 보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 질문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이 미국삼, 화기삼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조금 이제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 고려삼이나 화기삼 이렇게 두 종류만 그러면 한번 압축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다른 삼들과는 구별이 어느 정도 좀 유심히 보면 일반인들도 구별이 가능한데, 화기삼과 고려삼 같은 경우는 조금 유심히 봐도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 일반인들이 보셨을 때 조금만 삼을 이제 아는 사람, 본 사람들은 딱 보면은 대반에 알지만, 일반인들 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지금 컨텐츠 제작한 이유가 사실은 화기삼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는 문의도 많이 왔었고, 그동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받은 메일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분께서, 그러니까 언급은 저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다른 어떤 농가에서 이제 산삼을,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께서 화기삼으로 좀 의심이 되는데, 저희한테 이제 그것을 좀 설명해 줄 수 없냐, 이게 화기삼인지 이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판매하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판별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발해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조금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기삼에 대해서 조금 더 침토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저희한테 이제 메일 주시는 분들이 직접 좀 판별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화기삼은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삼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삼의 종이 관계없이 나이만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이제 있고요. 왜냐하면 나이를 자꾸 언급하니까. 두 번째, 이제 PD가 질문한 것처럼 성분이 그러면 비슷한가, 아니면 월등한가, 아니면 뭐 좀 열등한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삼뿐만 아니고 어떤 가치는 성분이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리해 놨던 휴대폰에서 잠깐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사포닌 종류에 어떤 사포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 도라지나 더덕에도 있는 사포닌이 있는데 뭐 굳이 산삼에 있는 사포닌을 거론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죠. 하나는 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과 같은 성분인가? 두 번째, 삼의 성분이 사포닌으로만 결정하는가? 이 문제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화기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가지 정도 내지는 18가지 정도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고려삼은 23가지에서 24가지를 함유합니다. 물론 그 종류도 조금씩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고려삼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또 현격하게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는 따라서 무의미합니다. 화기삼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그렇더라도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다만 화기삼 보면 미국의 반야생삼 나이 많이 먹은 것들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식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살았고 희귀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과 산양삼을 구별해 놓듯이 똑같은 산삼이지만 고려삼은 고려삼끼리만 비교를 하거나 가치에 대해서 다루고 화기삼은 화기삼끼리만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화기삼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 된 화기삼이 있고 10년 된 고려삼이 있다고 하면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비교 자체가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됩니다. 이야기하면 채소랑 과일을 비교한다 뭐 이렇게 비약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예 다른 거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화기삼이 일단은 비교적 훨씬 저렴하잖아요. 고려삼보다. 그럼 이제 일반인 분들이나 소비자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똑같은 10년 된 거, 똑같은 15년 된 거, 뭐 똑같이 20년 된 거 했는데 가격 비교를 해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저렴하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기삼이 예를 들어서 뭐 15년 된 거를 고려삼 뭐 5년짜리 이렇게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게 조금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15년 된 거니까 뭐 이걸 구매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날 거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인체에 미치는 효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미 정리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기삼을 가지고 일단 두 가지로 접근을 해봅시다. 가격과는 관계없이 이것은 화기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밝히고 이게 얼마입니다. 그 값은 뭐 더 받든 작게 받든 관계없이 그렇다면 사실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겠죠. 근데 우리 그 댓글 다신 분 어떤 분 중에는 화기삼을 가지고 산에 심어서 천종이라고 국산 우리 고려삼 천종이라고 판매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주위에서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강 큰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제작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화기삼과 고려삼의 성분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전에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삼은 일단은 한의에서 얘기하기를 보기약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화기삼은 보음약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전칠삼은 이혈약이다. 혈액에 관련된 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고려삼은 뭐 체력 증강, 피로 회복, 항암 작용, 면역 기능 강화, 소화기계, 신경계, 대사계, 또 순환기계, 뭐 이렇게 인체에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그런 용도로 예전부터 이렇게 처방을 내렸죠. 그 근거는 신농본초경이나 본초강목, 방약 합방, 중약 대사전 이런 데서 비롯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런 데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화기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청열에 대한 효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기력은 있지만 고려인삼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적용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전칠삼 같은 경우에도 적용 분야가 다시 말하면 하나의 약초, 우리나라의 우수한 약초를 다루듯 그렇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삼과 미국의 화기삼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몇 마디 말씀드리면 이것을 재배하고 이것을 유통하고 하는 것은 뭐 자유니까 어떤 언급할 계제가 아니고 언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유튜버 보시는 분들이 메일이나 이런 것들로 문의를 하시는 내용이 화기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아마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왕왕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기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화기삼을 유통하거나 재배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악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다만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화기삼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렇죠. 화기삼을 키우거나 재배하시는 것도 전부 다 상관이 없으나 네. 그것을 가지고 산삼, 자연산삼, 천종, 뭐 산양삼, 국내삼, 고려삼이라고 속여서 파는 행위 자체가 이제 일어난다고 소비자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고 고발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화기삼은 어떻다라고 지금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화기삼에 대한 성분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정보 제공이니까 제가 드린 정보가 혹시라도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오류가 혹시 있다면 댓글로 가르쳐 주시고 또 메일 주시면 저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화기삼과 고려삼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 그것을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화기삼을 가지고 있지가 않고 있고, 현재 조만간에 그 화기삼을 공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놓고 그것을 좀 자세하게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떤 형태를 보고 이것을 고려삼인지 화기삼인지 분리를 할 수가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화기삼 사진은 있습니다. 예전에 화기삼,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네팔삼, 그 다음에 일본의 죽절삼, 요 세 가지는 제가 연구 목적으로 재배를 했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 재배를 해서, 아마 죽절삼은 이제 도태됐지만 살아있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한두 뿌리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같이 또 예전에 화기삼 사진이나 있으면 찾아서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한테 이제 어떤 특정인 분을 이제 지명하셔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거나, 또 어떤 농장을 지명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언급하거나 여기 영상에서 이렇게 게재하거나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또는 이렇게 관여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런 화기사암 또 뭐 어떻게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던가 또 나이를 어떻게 속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씩 조금 기다려 주시면 편 한 편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거든요. 그 전에도 뭐 수차례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 만드는 것을 좀 기다려 주시면 영상 이제 끝까지 보시고 이제 해주시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이 산삼에 대해서만큼은 직접 판별할 수 있고 또 전문가가 되셔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좀 원하는 산삼, 원하는 산양삼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PD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또 잘못된 곳을 제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분들을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바른 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했을 때에 그 정보에 의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영상 채널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 궁금증 해소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기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다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홍보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